저는 올해로 32살이고 3살 연상의 남편과 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겼고 올해 6월에 출산을 앞둔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인데 남편과 제 사이가 문제없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대체 시집살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배가 아파서 쓸데없이 억지를 부리고 꼬장을 부리는 건지 도대체 우리 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먹은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잔소리로만 보기도 애매하고 듣고 있으면 점점 짜증나는데 뭘 하나 해줄 것도 없으면서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친정의 이야기를 조금 써야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전부터 사업에서 성공하셨고 제가 책임질 때부터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서든 돈 자랑을 하지 않지만 부모님 덕분에 책임을 맡은 후로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프랜차이즈 카페 2곳과 지역 상권의 빵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부모님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창업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 생활을 전혀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사회생활이 제게 맞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술을 마셔야 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나쁜 상사들을 맞춰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1년도 못 다녀가고 그만두었으며 이후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달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딸로서인지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끼고 자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카페와 빵집을 창업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부모님이 모두 지원해 주셨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열심히 하여 지금은 아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빠의 건물에서 운영 중인 카페 매장은 매달 주변 시세대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야기할 시댁 이야기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함께 보내며 경제적인 문제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남편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으로 제가 단기간 회사 다닐 때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제보다 3살 많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를 친구처럼 대해왔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찍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뒀고 그 후로 지금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저와 비교해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연봉도 오르고 진급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남편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제처럼 밖에서 장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의 성격이나 주변 환경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점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을 하거나 하루에 6일 이상 가게에서 노력하여 일해온 것은 그야말로 내가 지켜온 삶의 한 부분입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직원들의 월급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이 세금까지 열심히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제 시어머니와 신우가 있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더 많고 제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진작에 결혼하여 지금은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시댁의 가정 환경은 평범한 편이고 시아버님은 정년이 다가오셨지만 온 가족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모는 밖에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이 오로지 살림만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번 돈으로 시부모님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셨고 지금은 시부모님의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월세를 내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와 제가 내는 월세, 그리고 제가 주는 용돈만으로도 아버지가 은퇴하셔도 노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결혼할 당시 남편이 모아둔 약 8천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일단 전부 내게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모은 돈과 합쳤고 그럼에도 부족한 금액은 은행보다는 친정부모님께서 무이자로 빌려주셔서 당시 45평의 신축 아파트를 45억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파트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많이 상승한 후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7억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무이자로 빌려주신 1억 원 정도의 돈은 결혼 후 1년 만에 남편과 제가 번 돈으로 모두 상환했습니다. 신혼집을 찾을 때 남편이 8천을 제외하고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에 필요한 소소한 지출들은 모두 재산에서 해결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냉장고나 세탁기 중 하나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감사하게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결정에도 이유가 있었는데 전자상가를 방문하여 혼수를 고를 때 어머님이 같이 가서 골라주시겠다고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멀쩡한 신제품을 놔두고 자꾸 전시상품이나 반품 2월 상품 같은 걸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확실히 원하는 모델이 있었고 우리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생각과 기준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냉장고 색깔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면서 그저 하자가 있어도 되니 싼 물건부터 보여달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빨래나 식기건조기 같은 건 저보다 직접 하면 된다면서 돈을 낭비한다고 사지 말라고도 하시는데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님과는 다르게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어서 최신형 가전제품으로 살림하고 집에 와서 5분이라도 더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튼 함께 시간을 보내보았거든요. 어머님과 나는 서로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 예상으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은 물론 신혼여행까지 모두 남편과 대충 상의해서 제 마음대로 정했고 예물도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서 골라 알아서 했어요. 남편에게 예물식에 적절한 것을 준비하고 다른 결혼 비용도 아끼지 않았는데 한 가지 빼고 그런데 시댁에 예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댁에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제 남편이 몇 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놓은 8천만 원을 제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적금까지 깨서 다음날 송금해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철저히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뭘 해주든 아깝지 않아요. 시댁은 패배했습니다. 시댁에서 돈으로 뭔가 해준다고 해도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예물도 전부 제 돈으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시댁 예단 같은 건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났는지요. 후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술까지 한잔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집 구경을 부탁해서 신우와 시모를 데리고 우리 집을 안내해 드렸어요. 집 구경이라고 해봐야 평범한 40평대 아파트라서 구경할 것도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은 방도 하나하나 일일이 열어보고 우리 집의 전자제품이나 가구들이 어디서 구입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는 두 사람이 사는데 냉장고를 왜 이렇게 큰 걸 장만했니? 넌 김치도 안 담글 것 같아서 무슨 김치 냉장고까지 큰 걸 샀어? 라고 하니 요즘 집들 주방에는 냉장고, 장식장 자리가 있어서 그 크기 맞춰서 한 거야. 김치 냉장고도 그대로 있는 자리에 안 넣으면 한쪽 사이드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게 싫어서 냉장고를 구매할 때 같은 색상으로 주문했거든요. 한 번에 돈을 쓰는 거라면 둘이 살더라도 냉장고를 큰 사이즈로 사서 김치 냉장고를 갖고 있는 게 좋을 텐데 돈을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말하는 엄마와 남편이 이해되지 않아요.
남편에게 돈을 쓴다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의 돈을 빌려온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일반적인 용도로 돈을 쓴다면 왜 옆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혼집에는 방이 4개가 있었는데 큰 방 하나는 부부의 침실이었고 저희는 아이가 있지 않아서 방을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나눠 놓았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는 개인적인 큰 짐도 두고 평소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습하는 취미가 있어서 각종 물감과 작은 악기들을 보관합니다. 남편은 유일한 취미가 집에서 게임하는 건데 결혼할 때 컴퓨터도 제가 새로 맞춰주고 남편이 평소에 사고 싶다던 게임기까지 싹 다 구입해서 취미생활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남자들이 게임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남자 형도 집에 오면 게임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제가 봐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것보다는 퇴근하면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것이 훨씬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할 일을 다 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제 방을 정리하고 아이 방으로 꾸미기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각자의 취향대로 집을 예쁘게 꾸며두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의 시선으로는 우리 집이 너무 보기 싫은 것 같았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런 짓을 하는 건 뭐냐? 아이들도 아니고. 며느리, 너도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그래도 아껴 써야지. 우리 집은 우리가 번 돈으로 꾸며 살 거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상황을 돌이켜보면 알 수 없어요. 저가 시댁에게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당신처럼 없는 살림에 카드빚을 내더라도 집을 꾸미는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부모님께 빌려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나 혼수에 필요한 비용도 제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를 열었을 때 시무와 신우는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후 시댁 식구들이 밤늦게까지 먹고 갔던 것을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갔더니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시댁 사람들을 불러 밥을 대접하고 추가로 불평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것은 신우네가 준 두루마리 화장지뿐이었고 시어머니가 사온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드럼 세탁기용 세제 하나뿐이었습니다. 받은 건 전부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지 하고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놀러왔던 신우의 어린아들이 남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하길래 놀게 해줬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재미있고 좋았었나 봐요. 집들이가 끝나고 며칠 후에 신우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에게 언제 시간이 괜찮냐면서 자기 아들이 게임하러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조카 생각하면 그냥 불러서 놀게 해줄까 싶다가도 집들이 나를 시어머니와 더불어 너무 얄밉게 얘기한 생각이 나서 솔직히 초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건우가 재미있게 잘 놀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하나 사주시는 게 어때요? 저는 어때요? 라고 대답했더니 상대방의 반응이 냉담한 것 같더군요. 알겠다며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던 것 중에 얼마나 할지 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 신우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날 조카가 가지고 놀기 좋을 것 같은 게임기와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금액이 60만 원을 훌쩍 넘게 되었어요. 신우가 제가 보낸 사진을 보고 다시 전화를 해서 쟤들이 놀 수 있는 게임기가 왜 이렇게 비쌀까라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는 10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0만 원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 훨씬 넘어서네요. 가격 때문에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기를 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건우도 학교에 가면 주변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하나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어떻게 살지? 하더군요. 신우가 게임기를 사주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던 조카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 난리도 아니었지만 아니 그럼 내가 나중에 사줄 테니까 일단 한 달만 빌려줘 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당분간 그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신혼집 물건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매일 몇 시간씩 한다고 거절했는데 너 때문에 아이가 망하는 거 아니냐며 불평하고 그게 그거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겠지 야박하게 군다 어쩐다 하길래 듣기 싫어서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편은 누나가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mp3나 cd 플레이어 같이 우리 남편이 용돈을 모아서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면 며칠만 빌려달라 해놓고 그대로 가져가서 안 돌려주던지 잊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질투가 많고 삶도 많아서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도 자꾸 대화를 나누고 얽히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지내기로 한 생각이 싹 사라졌고 그냥 되돌아왔어요.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한 후로 사이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피하게 되었고 시댁에도 잘 안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누나 시부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 좋았다고요? 그러나 작년에 아이를 가지면서 그것이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결혼 후로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더니 당연히 모두가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아빠는 저의 임신 소식을 가장 기뻐해 하셨어요. 아직도 아빠는 제가 어린 딸로만 알고 계셨는데요. 벌써 다 커서 시집가고 아이까지 갖고 있으셨다고 하셔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려드린 지 며칠이 지난 후 친정아빠가 주말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셔서 저와 남편 둘 다 나오라고 하셨는데 주말 아침부터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은 수입 자동차 매장이었어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때 구입한 국산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차를 선호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SUV를 운전하고 있었죠. 아빠는 예전부터 타고 다니시는 모든 차를 그 브랜드의 외제차만 탔었는데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택한 SUV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새 식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내가 다 보니까 이 차가 제일 튼튼하고 안전해 나중에 둘째, 셋째까지 나타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짐만이 실리는 큰 차가 좋았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는데 무조건 넓은 차가 좋더라고요. 원래 차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지만 장인어른 앞이라 해서 참아가며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남편 차를 하나 뽑아줄 걸 했더라고요.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사주셨지만 남편은 회사에 그런 비싼 차를 끌고 가면 위로 부장님, 차장님들 눈치가 장난 아닐 것이라며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주말에는 남편이 주로 운전합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작은 차, 중간 차, 큰 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크고 튼튼한 차라서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카시트랑 유모차를 싣고 다니기 좋고 아빠의 선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배가 많이 나온 뒤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남편만 그 차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시부모와 신혼의 부부가 새로 바뀐 남편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외제차를 새로 구입했냐고 멋지다고 하다가 차를 좋아하는 신우의 남편이 이 차가 1억이 훨씬 넘는다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신우와 시모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하는 동안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과소비를 하느냐는 잔소리를 받았지만 남편 생각에는 장인어른이 사줬다고 하면 또 괜히 기분 나빠하고 저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아무 대꾸 없이 밥만 먹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 신우가 그동안 속에 쌓인 것이 많았나 봅니다. 저희는 대출 같은 건 없이 4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반면에 신혼에는 은행 대출을 잔뜩 받아 25평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 동생이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샘내기 좋아하는 신우가 얼마나 배가 아팠을지 집에 가서 둘이 부부싸움을 하고 완전히 난리를 쳤다고 해요. 결국에는 애까지 데리고 가출해서 시댁에 들어와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법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 전에 들려주지 않아서 우리 신우가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했어요.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께서도 전화를 했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편안하게 소비하다가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너희 부모님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온 적이 없어. 많이 벌면 더 아끼고 살아야지. 우리 주변 다른 가족들도 힘들게 지내고 있어. 그게 무슨 행동인지. 언제부터 신우가 달라졌던 거야?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시댁 집안 상황도 쑥대밭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어째서 그러냐고요? 그 차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제 친정에서 손주가 태어난다고 사주신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고 빚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벌면서 살아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정도예요. 참고 있었지만 자꾸 이렇게 살림에 간섭하시는 건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원래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요.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싸가지가 없네. 이러다간 어쩔란지 몰라 몰아가듯이 잔소리를 하길래. 지금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부터 시부모까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받기 싫어서 전화기를 꺼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모가 전화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서 제 앞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가 창피하게 왜 그러는지 차라리 잔소리 하나 좀 해줬으면 모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정신을 차려 고생도 하면서 사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듣니 정말 속이. 시모와 전화를 끊은 후 잠시 지나서 입원한 신우가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신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매형한테 잘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해.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뒤에서 욕하며 다니지 말아야 해. 남편이 신우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날 이후로 저희는 현재까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마 적지만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시댁에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명절에도 가지 말라는 다소 엄한 핑계로 시댁까지 말라 했지만 이미 제게 싫어하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 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석부터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고민이 들어요. 그냥 자신들이 머리에 맞게 잘 살고 적당히 모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배가 아프다고 따져서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우나 씨에게 피해를 준 적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진짜 남편 말대로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